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중공업 전일에 이어서 추가적인 하락세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아마 멘탈적으로 많이 지쳐 계실 것 같은데 조금 올라왔을 때 정리라도 할 걸 그랬나? 아니면 더 떨어지면 어쩔까? 전전긍긍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못하셨다면 이런 후회를 하셔도 소용은 없습니다. 유증을 받기로 결정하셨다면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버텨보겠다 이런 마인드로 임해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 발짝 떨어져서 관망하는 것도 좀 멘탈적으로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있는데 저는 꾸준하게 영상 리뷰해 나갈 생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하신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한타로 거래를 하시거나 앞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무료 관리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 쓰는 계좌를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유한타증권 사용만 하시면 조건 없이 무료로 수익 관리 도와드리고 있고 제가 드리는 종목들만 매수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서부 계좌는 유한타증권 이용하셔서 좋은 인연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 무료방에서는 현재 두중 실시간 브리핑, 시황 분석, 정보 공유를 좀 도와드리고 있고 금일 DB 하이텍 그리고 팅크웨어 이렇게 좀 수익을 내어드리면서 큰 수익은 아니지만 12월 시장 컨셉은 확실하게 잡고 있습니다. 손실을 좀 적게 보면서 좀 짧게 익절하자는 마인드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은 언제나 좀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항상 좋은 흐름만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마음 편히 물어볼 수 있는 조력자가 옆에 있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멘탈적으로 힘드시겠지만 일단은 내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나 흐름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전체적인 원전 테마, 하락세를 피하지 못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요즘 들어서 두산중공업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이후에 갭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어왔고 12월 초반 이렇게 좀 반등하는 흐름을 이어가는 듯 보였으나 지난주부터 다시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횡보와 조정세가 좀 무세한 이런 시점인데요. 호재가 있었음에도 유중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관심도가 떨어지고 종목의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지면서 한창 좋을 때는 두술라라고 불렸던 이런 종목이 이제는 유중을 많이 한다고 해서 유중중공업이라는 별명도 생겼습니다. 문제는 여기가 저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런 점이 멘탈적으로 힘들고 투심을 더욱 얼어붙게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신주 물량이 상장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들이 더 많이 남았다는 부분이죠. 하지만 내가 유중을 받기로 결정을 했다면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악물고 버틴다는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유중 악재에 안 좋은 소식들이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런 시점이지만 반대로 생각한다면 악재는 어느 정도 나올 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유중에 대한 부담이 내년 5월까지 이어질 수 있고 시간은 더 필요하겠지만 두산건설도 오늘 매각을 완료했고 회사 존립의 문제에서 꼭 성공시켜야 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유증을 받으시라고 강요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선택은 본인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왜 이 종목을 정리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 볼 이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한 근거에 기반을 해서 중장기 종목으로 가져갈 종목이다 선택을 했다면 그 기대감이 유증을 하고 나서도 똑같이 유지될 수만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버틸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연말이라던가 연초 대형 원전 수주 소식을 기다렸다가 좀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은 언제나 악재가 존재할 수 있고 주가가 계속 흐른다라고 해서 매도를 할까?
고민을 할 시간에 내가 왜 이 종목을 지금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시고 냉정하게 좀 마음을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시장 흐름과 수급적인 이런 측면을 좀 봤을 때 3% 이런 하락은 사실 아쉬운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오미크론 관련해서 봉쇄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되면서 미국 증시는 호조를 보였고 국내 시장도 초반부터 좋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존하면서 지수 상승폭은 어느 정도 제한된 그림이었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0.32% 상승, 코스닥은 0.35%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되었지만 코스피 위주로 수급이 또 받쳐주기도 했습니다. 외인이 오늘 3천억 정도 순매수, 기관이 1,700억 정도 순매수가 되면서 좋았었는데 이런 수급들은 대형주 위주로 돌아갔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으로 좀 수급이 몰리면서 원전 테마까지 순환매가 돌지 못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뉴스를 좀 체크를 해보면서 현재 직면해 있는 상황과 앞으로 좀 버텨야 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부분 잘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산그룹이 작년 이후 혹독한 구조조정 작업을 통해 당장의 유동성 위기는 진화했다. 하지만 향후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적극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서의 체질 개선이 조속히 성과가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두산그룹 유동성 위기를 불러온 진원지는 핵심 계열사인 두산중공업이었다. 두산중공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시행한 탈원전 정책의 가장 큰 피해 기업 중 하나다. 원전 부분에 대한 매출 기여도도 약 15% 수준에 불과하나 수익 기여도는 그 이상 차지했기 때문에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직격탄이 불가피했다. 그동안 두산그룹이 주요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2020년부터 클론모 매각, 두산타워, 두산솔루스 그리고 유상증자를 한번 했고 두산인프라코어를 또 사업 부분을 매각을 했으며 최근에 두산건설 지분 매각까지 완료가 되었고 유상증자도 예정에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원전사업 직격탄 친환경 에너지 전환 사활 이제 두산중공업의 향후 주력이었던 원전사업에 대해서 비중을 줄여 나가야만 하는 숙제를 떠안았다. 특단의 대책으로 대형 가스터빈 여기에 또 수소터빈도 있고 또 암모니아 부분도 있죠. 풍력 발전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으로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사업은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사업이다. 전망 기관에 따르면 2018년 97조 원이었던 이런 세계 가스터빈 규모는 2035년까지 2배 규모로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대기 오염물질이 석탄 발전의 3분의 1에 불과해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에 지난 2013년 정부 지원을 받아 국책과제로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을 개발하면서 또한 자체적으로 1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투자, 발전 가스터빈은 그동안 전 세계에서 4개국만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두산중공업은 최근 국내 최초로 대형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서 발판을 좀 마련을 했다. 2026년까지 세계 가스터빈 점유율 7%를 확보해 연매출 3조 규모로 키운다는 방침이고 기존 원전사업 부진을 상당 부분 상쇄하고 두산중공업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가스터빈이라던가 풍력 발전이 앞으로 좀 떠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2025년이나 2026년이 돼야 이렇게 제대로 된 실적으로 받쳐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또 풍력사업, 순수 자체 풍력 기술과 실적을 확보한 국내 유일의 해상풍력 발전기 제조업체로 제주도와 서해 등 전국에 79기 약 240메가와트 규모의 풍력 발전기 공급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오는 2025년까지 해상풍력 연매출 1조 원 이상 사업으로 육성한다는 게 목표다. 두산밥켓 신사업 안착까지 캐시카우 중책
두산그룹이 신사업을 안정적으로 연착륙하기까지 최소 4, 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큰 부담이다. 미래 사업에 대한 투자와 병행해 대규모 부채도 함께 갚아나가야 하는 입장에서 신사업만 바라보기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이다. 두산중업 올해 3분기 말 기준 단기 차입금은 4조 3,550억 원으로 최근 재무 개선을 통해 전년 말 대비 1조 원 이상 줄였지만 연결 영업이익이 1조 원 내외인 것을 고려하며 여전히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두산그룹은 이에 대안으로 두산밥켓을 염두에 두고 당초 두산인프라코어 자회사였으나 이번 구조조정 작업 과정에서 두산중업의 자회사로 편입이 되고 인프라코어를 매각하면서도 두산밥켓만은 지켜냈다. 두산그룹이 가스터빈 풍력 발전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다면서 신사업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들도 많아 보인다라고 이야기했고, 신사업이 안정될 때까지는 그룹 이익을 지탱해줄 두산밥켓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좀 기사를 자세하게 좀 읽어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유럽이나 북중미 두중 자회사들이 수주 소식을 좀 내주고 있지만 그동안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했었던 두산 인프라코어 이렇게 매각이 되면서 두산 밥켓이 이제는 캐시카우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여기에 종속회사로 두산 퓨어셀도 있지만 뭐 수소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고 향후 1, 2년 정도 또 실적을 안정적으로 쌓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업이익 그리고 단기 순이익 두산 밥켓보다는 훨씬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두산건설까지 최근에 매각을 하면서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이번 유상증자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부채 비율이 100%대로 좀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분명 좋은 소식이지만 이제는 두산중공업이 원전 그리고 SMR 사업과 신사업 비중에서도 어느 정도는 매출을 보여줘야 합니다. 냉정히 말해서 신사업이 도움이 되려면 안정화까지 4, 5년이 걸린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1년에서 3년은 또 소요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냉정하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가야 할까요? 어제 영상에서는 SMR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역시 대형 원전 소식을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대형 원전 수주 재개에 두산중업의 해외 원전 수주는 한수원 등과 팀코리아의 일원으로 참여를 하거나 한국이 수주를 못하더라도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하면 서브벤더로 들어가 주기기를 납품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음. 대형 원전 수출 국가는 인도, 사우디, 체코, 폴란드 등 4개국이고 그리고 플러스로 이집트가 있죠. 수주 가능 금액은 대략 8조 원 내외가 될 것으로 기대. 인도는 2022년 원전 2기가 발주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미 웨스팅하우스가 주 계약자로 선정이 되었고 두산중공업이 주기기 등 납품할 것으로 예상. 원전 2기의 주기기 납품으로 대략 4천억 정도의 수주를 기대하고 있고 사우디는 23년 원전 2기가 발주 예상. 인접 국가인 아랍에미리트 원전 4기를 2009년에 수주를 해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 납품 규모가 6조 원, 한 기당 1.5조 원이었기 때문에 사우디 2기에 팀코리아가 수주를 한다면 납품 규모는 3조 원에서 4조 원의 이제 수주가 된다라고 합니다. 체코 24년 원전 1기에서 2기 정도 발주가 예상되는데 내년 초 공식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죠. 1400 모델이 아니고 1000 모델로 진행을 하고 원전 1기당 두산중공업의 수주는 사우디와 비슷할 전망이다. 뭐 한 기당 1.5조 정도 이렇게 매출이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폴란드 25년 원전 6기 발주가 예상. 한국, 미국, 프랑스가 수주 참여 중. 이미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수주에 기본 설계를 하고 있고 두산중공업은 주기기로 1.2조 원 규모의 납품을 기대한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유럽권 국가들이 원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건설을 하겠다라는 나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 규모는 더 확대될 수는 있겠습니다. 또한 뉴스케일 파워가 고객사를 늘려가면서 2027년까지 뭐 3.3조 원
플러스 여기에 알파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하지만 어디까지나 수주가 되었을 때 이야기고, 현재로선 한수원이 밝혔었던 이집트 원전 또 조 단위 규모 정도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유럽 에너지난으로 천연가스비 급등, 러시아가 가스 중단으로 인해서 유럽 같은 경우가 좀 정전에 대한 이런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은 원전밖에 없을 것이다. 겨울철 또 난방을 더 많이 쓰게 되면 상황은 악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EU 텍소노미의 빠른 결정도 기다려봐야겠죠. 정리를 해보면 SMR 관련해서 뭐 기자재 공급 소식, 그리고 대형 원전 수주 소식, 여기에 2009년 이후에 뭐 11년, 12년 만에 또 만약에 대형 원전 수주가 된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또 형성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체크하셔서 앞으로 잘 좀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면 주가의 방향이 떨어졌다는 게 의아할 수도 있겠습니다. 외인이 오늘 45만 주 순매수, 기관이 7만 6천 주 순매수, 그리고 프로그램이 47만 주 순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단순 수급으로 보자면 떨어지면 안 되는 흐름이었죠. 하지만 수급으로 주가를 설명할 수는 없고, 어느 세력이 어느 가격에서 매수가 되었는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전부터 3시까지 외인 같은 경우는 4만 주가량 순 매도가 되었고, 기관은 약 2만 주가량 순 매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주가를 상방으로 끌고 가려는 모습은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초반에 지수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는 강보합권에서 장 시작 30분도 안 된 시점에서 저점을 이렇게 형성을 해버렸습니다. 물량을 조금씩 빼면서 주가를 떨어뜨렸고, 개인들은 오늘도 떨어지네 이런 불안한 마음에 팔 수밖에 없었죠. 이 부근부터 좀 오장 천천히 저점 매수를 하면서 2만 1,000원까지 이렇게 올려놓고 다시 차익을 남기고, 재차 주가를 다시 바닥권으로 떨어뜨려서 계속된 저점 매수가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하방의 여지를 남겨두면서 개인들은 끝까지 매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13만 주 이상 들어오면서 또 프로그램 매수세를 이렇게 좀 늘려간 이런 모양이지만, 결국 조금 있으면 이 물량도 다 털어낼 겁니다. 외인과 금투의 오늘 매수세는 전혀 좋은 쪽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반갑지 않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도 전일자 13만 주가량 순 매도가 되면서 10일 이후에 주가를 또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고, 기타 법인 같은 경우도 6일 연속 이렇게 이탈이 되면서 힘이 돼주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공매도 보시면 하락을 주도하면서 공매 수량을 좀 늘려가는 이런 모습인데요. 연 이틀 보험과 투신이 이렇게 이탈이 되고 있으며, 외인들과 기관들이 번갈아 가면서 좀 공매를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연말이 다가오면서 또 상환되는 이런 부분이나 잔고 수량과 잔고 금액이 좀 줄어들고 있다. 잔고 수량은 3,500만 주, 그리고 잔고 금액은 7,400억까지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그나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흐름을 체크를 해볼게요. 어제의 하락세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지지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었지만, 금일 3% 이상 하방으로 자리를 하면서 추세가 다시 한번 꺾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유상증자에 대한 부담, 그리고 시장이 애매한 방향성을 취하고 순환매가 원전 테마까지 뻗지 못하면서 조정 국면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점 22,000원 구간에서 23,000원에서 좀 멀어져가는 이런 그림으로 200일선 지지 라인인 2만원 선까지 좀 염두를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약 2주 만에 400만 주 이상 거래량이 나와줬는데, 이 부분이 음봉의 거래량이라는 게 좀 아쉬움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1차 발행가 발표가 연말쯤 나올 예정이고, 12월 30일까지는 매수해야 유상증자에 대한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남은 한 6에서 7 거래일 신규 유입이 어느 정도는 또 들어와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구간은 대응의 영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멘탈을 잡으시고 잘 버텨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중 실시간으로 대응받고 싶으신 분들이나 다른 종목들로 손실을 만회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증권사 사용하시면 모두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